막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췌장을 살리는 몸, 지방을 사용하는 몸.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포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가 사용하는 영양소는 포도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포도당 말고도 케톤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케톤이라는 영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 케톤이라는 녀석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이 간질치료법으로 사용됐었던 부분인데,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현세대로 와서 좀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통해서 케톤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열풍이 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MBC 스페셜 지방의 누명이라는 다큐를 통해서 인지가 됐었고, 2019년에는 SBS 스페셜 끼니 반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케톤과 저탄고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대한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케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케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면 간으로 이동해서 글리코겐이라는 영양소로 저장이 되고,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돼버리면은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다시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당 연료, 당 에너지가 다 없어지고 소진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간에서 케톤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케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좀 원하신다거나 케톤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케톤 혁명, 지방의 진실, 케톤의 발견. 자, 요즘 시대는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가지고 이 연료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케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를 좀 하시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해서 오늘은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케톤이라는 녀석을 내가 살아가면서 몸의 주 에너지원, 주 원료로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냐면, 자, 먼저 인슐린 분비가 저하가 됩니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췌장이 쉬게 돼서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이러다 보니 혈중에 당 농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심장과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혈중의 당 상태가 어때요? 농도가 정상을 유지하다 보니까 혈액 상태도 정상태를 유지해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발생이 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며, 특히나 충분한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을 녹여서 당신생 에너지로 쓰는 거, 이 전환을 막으면서 근육량을 보존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거 포만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드시게 되면 따로 간식 생각 안 나고 조금 더 많은 에너지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포도당 엔진이 아니라 이 케톤 엔진을 돌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을 적으로 생각해서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췌장에 이상이 있거나 피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 활동성이 낮은 분들은 무분별하게 도전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일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분별하게 이 케톤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분별한 단식으로 인해서 근손실과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어떠한 이야기냐면 케톤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제 식이요법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단식을 하게 돼버렸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게 돼버리면 근육이 손실이 돼. 즉 근육을
당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만드는 당 신생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케톤을 돌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게 좋다 그러면 여기에 치중을 하고요. 저게 좋다 그러면 저기에 열중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평생을 살면서 탄수화물 아예 안 먹을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탄수화물도 어떠한 탄수화물을 먹을 건지, 혹은 내가 평상시에 탄수화물을 먹되 얼만큼 먹을 건지, 또 어떠한 것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도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거를 섭취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말해서 몸에 부담을 주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과도하게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이나 내가 대사를 좀 원활하게 돌리고 싶어서,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싶어서 이 케톤 연료를 쓰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케톤 원료, 케톤 엔진을 돌릴 때 하지 마셔야 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도한 당의 섭취가 일어났을 경우에, 복합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간에서 또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때문에 케톤 에너지가 돌아가질 않고요. 두 번째로 음주, 말 안 하지 않아도 아시죠? 지방의 소비를 막아버리고 에너지, 그 장내 미생물, 비타민 등 이런 합성들이나 분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췌장 그리고 부신에서 인슐린과 함께 더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자꾸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갈구하다 보니까 이 케톤 에너지 생성이 될 때, 케톤 에너지를 가지고 주 원료를 쓸 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급 조절하는 거, 당에 대한 섭취도 절대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케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코코넛 오일과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코코넛 오일, 단쇠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면서 마찬가지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지방과 단백질이 고루 포함된 식단을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식이섬유 절대로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당류나 이당류와 같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해조류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항상 영상마다 강조하는 거, 운동,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단기적으로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실천을 해주시면은 내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결국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에너지를 돌릴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